선종영가지 강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윗백과 송 보던 중이었고 앞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냥 바로 중간부터 보죠. 일심은 깊고 넓어 생각하기 어려우니 어느 것이 벗어나 점의 길이 아니겠는가. 말미에 봤던 게 법신이고 봤냐고 해탈이고 본래 법신, 본래 봤냐, 본래 해탈 이런 이야기를 보던 중이었고 그 입장에선 통째로 일심이면 그러면은 벗어남 해탈의 요점의 길이 아닌 게 뭐가 있겠냐. 행정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 설명 보기 전에 그냥 설명 있는 거 보면 법신반야 해탈이 삼덕은 모두 일심의 발로이며 따라서 모두 일심으로 귀결된다. 일심이 해탈의 핵심이지만 일심의 무한한 넓이와 깊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므로 결국 어떤 수행이든 모두 해탈의 길이 될 수 있다. 좋은 말인데 굉장히 위험하다. 책임을 지냐 못 지냐에 있어서는 본래 부처라는 말인 거고 그럼 내가 뭘 해도 부처인데 뭘 하고 또 인과에 따라서 어떤 청구서가 날라오든 다 해탈이다. 다 부처다. 자신만만할 수 있겠냐? 어떤 수행 방법이든 일심 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중생을 번뇌로부터 구제하는 해탈의 길이 될 수 있다. 행정. 근본 지혜와 깊이 명확하고 진여의 근원을 널리 비추어도 진여의 지혜는 생각하기 어려우니 모양이 뭐가 잡히는 게 없다. 드러나는 게 없다. 어느 것이 해탈이 아니겠는가. 일심이 총섭하니 해탈의 요점이 여기에 있다. 통째로 섭수하니 이것이 해탈의 요점이다. 본문 이 때문에 마음에 즉하여 도를 구하는 자는 마음에 우선 즉하고 그 다음 도를 구하는 자는 찾아 근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내지는 흐름에 들어섰으니 근원은 예약돼 있다. 자연스럽다. 어디가 근원이냐? 이 흐름이 맞냐? 허둥될 일을 마음에 즉함으로써 왜냐하면 통째로가 다 해탈 아닌 게 없기에 해탈의 길 아닌 게 없기에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그 길이 이미 근원을 향한 길이다. 아니면 그 발걸음이 이미 근원 자리다. 행정 그 도를 심으로 여기면 날마다 쓰면서 요달하여 알고 그 근원을 흐름으로 여기면 헤엄을 치면서 알 수 있다. 하머스님께서는 마음 안에 일체가 포함되어 있기에 모든 수행이 마음을 관하는 공부로 귀결된다는 것에 설명을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을 총괄적으로 보섭한다. 마음을 관하여 통달하면 일체가 갑자기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일심을 지적하여 해탈의 요점이라고 한다. 하머스님께서는 일체가 갑자기 끝난다. 할 일이 다 끝났다. 본문 둘째로 그 관하는 본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맞아요.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죠. 길어져가지고 10가지 뭔지 다시 한 번만. 관심 10문 해가지고 여태까지 쭉 본 게 처음에는 그 항상 그러하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하는 본체를 드러냄 세 번째 그 상응 네 번째는 교만을 경계하고 다섯 번째는 게으름 경계하고 여섯 번째 관하는 본체를 다시 드러내고 일곱 번째 시비를 밝히고 여덟 번째 말과 취지를 가려내고 근데 뒤에 가가지고 10문이니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가가지고 시비를 밝히고 말과 취지를 가려내고 옳고 그름이 따로 있어서 가려내고 내지는 말과 취지가 말하는 바와 겉으로 나오는 소리랑 그 다음에 그 뜻이 따로 놀아가지고 가려내서 가려낸다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아홉 번째 닿는 곳마다 관을 이루고 열 번째 현묘한 근원에 묘하게 기합한다. 이렇게 이제 10문을 먼저 제시를 하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관하는 본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단지 일념이 곧 공이고 불공이며 아니 불자예요. 일념 즉 공, 불공, 그 다음에 비공,
비불공. 일념이 곧 공이고 공 아님이고 불공이고 그 다음에 또 공도 아니고 불공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났는데 행정은 먼저 삼관을 세워서 닦게 하고 그 다음 상응의 깊고 얕음을 체득하게 한다. 여기서 관하는 본체는 앞에서 말한 일체 수행의 요체로서 마음이다. 이 마음이 행하는 관, 바로 삼재의 삼관인 공관, 가관, 중도관이다. 그럼 공이고 불공이고 그 다음에 중도관이 비공이고 비불공이고 그런 거겠죠. 여기서 마음은 마음이 일으킨 분별적 념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본체인 일념이다. 본체를 드러내는 것은 곧 이 마음의 일념이 공이고 불공이고 비공, 비불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한다. 아니면 공관, 가관, 중도관까지 다 앞에 표현대로 하면 총섭하는 게 일념임을 아는 게 본체를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응을 말한다. 행정은 공은 애혹, 견혹을 깨고 가는 진사혹을 깨고 중은 무명을 깬다. 하나하나가 넘치지 않은 일을 상응이라고 한다. 천태의 입장에서는 혹을 견사혹, 진사혹, 무명혹 세 가지로 설명한다. 견사혹은 보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거에 혹하는 거죠. 악연의 번뇌, 견혹, 아애의 번뇌, 애혹 이것이 사혹이다. 생각사자. 아공을 깨달은 이승과 보살이 끊는 혹이다. 성문영각 내지는 십지에 못 미치는 보살이겠죠. 이 보살은 이 입장이 이제 수행으로 끊어 없앤 혹이 나다 내지는 내 거다. 진사혹은 그것보다 더 심층 마음의 혹으로서 십지 수행을 하는 보살이 끊는 혹이다. 그리고 무명혹은 근본 무명으로서 깨오른 부처만이 끊는 혹이다. 아공을 관하는 공관은 나다 내 거다. 이게 공함을 보는 눈을 갖는 건 견사혹을 깨고 법공을 관하는 가관은 진사혹을 깨고 공공을 관하는 중도관은 무명혹을 깬다. 그래서 상응에 대해서 지금 행정이 천태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혹을 깨는 입장으로서 설명을 하고 제 상응에 대해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1번 마음이 공과 상응하면 나무람과 헐뜯음 또는 칭찬과 기림에 대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기뻐하겠는가? 나무람 헐뜯음, 칭찬하고 기리고. 글쎄, 뭐 표현은 다 밖으로부터 이긴 한데. 두 번째는 몸이 공과 마음이 공과 상응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몸이 공과 상응하면 칼로 베든 향을 바르든 무엇을 괴로워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겠는가. 세 번째, 의보가 공과 상응하면 주든 빼앗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겠는가. 의식주할 때 의인데 몸에 지니는 통째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설명이 마음이 텅 비어 공과 같이 되는 것을 공에 상응한다 하고 몸도 의보도 그러면은 마음, 몸, 나를 그럼 둘로 나눠서 그 다음에 또 내 거, 의보 이렇게 셋으로 먼저 마음이 텅 비어 공과 같이 되는 것을 공에 상응한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테고요. 두 번째 마음이 공에 상응하면 일체 경계에 대해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되듯 몸이 공에 상응하면 몸도 마찬가지로 경계에 대해 흔들림이 없다. 개체의 심신이 의거해 살고 있는 세 번째 몸과 마음이 의지하는 개체의 심신 바깥의 세계를 불교는 그 세계 속 중생의 업에 의해 형성되는 보로 간주한다. 제 어떤 기초 설명 의보가 나왔으니까 그 보는 뭐냐? 사실상 몸, 마음
그럼 나, 그 다음에 그러면 바깥 대상인 세 개가 통째로가 다 보다. 중생의 업에 의해서 형성된 과보. 개체의 몸인 유근신. 유근신은 각각의 개체적 업의 직접적 보인 정보이고 바를 정자 몸도 보고 그들이 함께 의거해서 사는 기세가는 공통의 업의 보로서 정보가 의거해 사는 보라는 의미에서 의보이다. 보를 또 그러면은 몸이랑 나머지 세상이랑 나눠서 여기서 의보는 소위 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내 주위의 것들이다. 그래서 의보에 대한 설명. 마찬가지로 이것이 공임을 내 거다라고 할 게 뭔가 손에 잡을 게 없음을 보는 눈이 갖추어졌을 때 더하든 뺏어가든 차이가 없다. 행정은 설명하기를 마음이 공과 상응함에 대해서는 나무람과 헐뜯음은 두 가지 거슬림 칭찬과 기림은 두 가지 수순함. 이 뒤에 이익과 손실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더하면은 팔풍. 불교에서 역시나 이야기를 하는 팔풍. 그러면은 나무람 헐뜯음, 칭찬 기림, 이익 손해, 괴로움 즐거움. 그러나 공을 증득한 자는 그를 귀히 여겨도 기뻐하지 않고 천히 여겨도 노하지 않는다. 증도가 인용. 도노하여 무생을 요달한 후부터는 모든 영화와 지옥에 대해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하겠는가? 라고 했다. 몸이 공에 상응하는 건 행정. 심이 이미 공하면 몸도 또한 거기에 따르게 된다. 나눠서 얘기했지만 하긴 또 의심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그게 되겠냐? 그럼 몸의 아픔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냐? 열반경에서 향을 바르거나 몸을 베는 두 가지 일이 그 마음의 둘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보가 공에 상응하는 경지에 대해선 일체 수용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의보라고 한다. 얻어도 본래 있던 것과 같으므로 얻는다고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본래 없던 것과 같으므로 잃는다고 그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앞뒤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붙이지 않고 볼 것 같으면 있다가 없으니까 섭섭하다. 그러면 있다가 안 붙으니까 없으면 없는 건데 뭘. 있으면 있는 거고. 세상은 거꾸로 가니까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고 원수를 잊지 않아야 되니까 그게 일상의 윤리니까 쉽지 않죠. 이런 말이 와 닿기가 그럼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원수를 갚지 않으면 우습게 보일 테고 은혜를 갚지 않으면 역시나 고마워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고 본문 계속 마음이 공 또 불공과 상응하면 마음이 앞에는 공과 상응으로서 세 가지를 쭉 봤고 마음, 몸, 의보 지금은 이제 공, 불공과 상응하면 애와 견을 모두 잇되 자비로 널리 구제할 것이다. 바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공에만 상응하면 그렇게 걱정할 수 있지. 공과 불공에 함께 상응하면 애와 견을 모두 잇되 앞뒤를 붙이지 않으면서 자비로 널리 구제한다. 두 번째, 몸이 공과 불공에 상응하면 안으로는 고목과 같되 밖으로는 위의를 드러낼 것이다. 세 번째, 의보가 공과 불공과 상응하면 탐하여 구함을 영원히 끊되 자재를 주어 물질을 줘서 제도할 것이다. 자리이타다. 공불공 사응할 때 쓰는 모습이 없는데 흔적이 없는데 작용하는 그런데 함께 이익이 있다. 행정 마음이 공, 불공과 상응하면 공은 애와 견을 잇게 하고 가는 불공에 해당하는 가는 자비를 움직여 무의를 증득하지 않고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끊어있기가
지금 가는 자비를 움직여 무의를 증득하지 않고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방광경에 등각을 움직이지 않고 제법을 건립한다라고 했다. 두 번째, 몸이 공불공과 상응하면 안으로는 하나의 멸하고 명합하고 밖으로는 사위의에 따른다. 얼마든지 안고서고 눕고 움직이고 작용한다. 보적경에서 심의 뜻이 없으나 행을 나타낸다라고 했다. 세 번째, 의보가 공불공과 상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하여 구함이 이미 사라지니 진리가 공에 따르고 남에게 주어 제도하기를 항상 편히 일이 가에 부합한다. 승조는 인용 반야문은 공을 관하고 구화문은 방편문이죠. 유에 이른다 라고 했다. 그러면은 다음 순서는 당연하게 공, 불공, 비공, 비불공 상응까지 공, 관, 가, 관 방금은 그렇게 상응하는 걸 봤고 중도관까지 통째로 상응하며 마음이 그럴 땐 실상이 처음으로 밝아져 불지견이여 부처의 지견을 열 것이다. 몸이 또 공불공, 비공, 비불공 상응하면 하나의 먼지로 삼매에 들어 모든 먼지에서도 삼매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의 티끌로 삼매에 들어 모든 티끌에서 삼매가 일어난다. 세 번째, 의보가 공불공, 비공, 비불공 상응하면 향대와 보각으로 장엄해진 땅에 화생할 것이다. 부처님 불국 정토에 화생한다는 말인지 대승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글쎄 원교라고 할지 마음을 실상이 처음으로 밝아져 불지견을 열고 몸은 티끌 하나로 삼매에 들어 모든 티끌에서도 다 티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겨자씨든 수미산이든 통째로 삼매다. 의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불국토에 화생한다. 마음은 불지견, 티끌 하나하나까지 다 삼매. 의보는 불국토, 행정. 우선 마음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삼관이 현전하면 지견이 명백해지니 공관가관, 중도관 현전하면 지견이 명백해지니 지는 심의 공적을 아는 것이고 견은 성품의 무생을 보는 것이다. 또 지와 견을 나눠가지고 공적함 그리고 무생 지견이 확연하여 오직 하나의 실상일 뿐이다.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하나의 먼지와 티끌과 모든 티끌은 단지 의보를 간략히 말한 것이다. 몸이 통째로 의보다 그러면 단지 하나의 먼지에 있어서도 앞에서 사전적 설명은 몸은 정보, 세상은 의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 두 개 합쳐서 보 다 그러면 과보인데 몸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행정의 설명은 하나 먼지든 통째로 먼지든 단지 의보를 간략히 말한 거다. 단지 하나의 먼지에 있어서도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도 있고 쌍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는 것도 있다. 의보 중에서도 하나하나마다 자제하니 정보 중에서도 역시 그와 같다. 삼매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수라고 하였다. 바를 정자 느낌수 여러 수를 받지 않으므로 정수라고 한 것이다. 느낌이 수가 다 떨어졌기에 수다. 그러면 내 몸 수가 다 떨어진 몸은 몸이라 할 수 있냐? 그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평정심이든 보통 수를 세 가지로 나눠 얘기하면 그러면은 바깥 세상하고 내가 지니고 쓰고 있는 이 몸하고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조금 더 어긋남이 없다. 세 번째, 의보가 공, 불공, 비공, 비불공 상한다는 말은 처음 성불하고부터 미래세가 다하기까지 상속하고 변하여
순수하고 청정한 불국토가 된다. 두루 원만하여 성불하고부터 미래세가 대하기까지. 그러면은 성불했으니까 내 있는 자리가 붙여 있는 자리가 불국토지. 상속하고 변하여 순수하고 청정한 불국토가 된다. 두루 원만하여 한계가 없고 여러 보물로 장엄하여 자수용신이 항상 의거하여 머무른다. 자수용신 앞에 뭐 할 때 나왔죠? 자수용신 자리이타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타수용신과 또 뭐 화신 수행 안 하는 범부까지 이익을 준다의 입장이 이제 화신이었죠. 그리고 성문영각 그리고 십지가 아닌 보살까지 이익을 주는 게 타수용신. 자수용신이야 이제 스스로 성불한 몸으로서 자수용신이 항상 의거하여 머무르는 의보가 이와 같다. 네 번째, 그래서 1, 2, 3번이 본래 그러함, 그 다음에 일심을 관하는 본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공에 상응할 때, 공과 불공에 상응할 때, 이제는 공관에 상응할 때, 공관과 가관에 상응할 때, 공관, 가관, 중도관에 상응할 때 차근차근 보여주시고, 네 번째는 교만을 경계한다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상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로 그 교만을 경계한다는 것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상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간, 가관, 중도관 통째로 총섭으로서 상응한 게 아니면 상응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행정은 자신의 공덕이 성인에 이르도록 높다고 말하고 마음이 암암리에 자연에 일치한다고 논하는 것은 이미 삼관에 의지한 훈습이 아니고 무지한 상만, 만심, 자만심, 상만에 떨어진 것이다. 개 이름을 경계함. 다섯 번째, 바다를 건너려면 마땅히 배를 타야지 배가 아니면 어떻게 건널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계한다는 건 마음을 닦으려면 반드시 관에 들어야 하니 관이 아니면 마음을 밝힐 수 없다. 마음이 아직 밝지 않은데 언제 상응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행정 회남자는 인용 배와 노를 버리고 능히 강과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하였다. 회남자는 지금 주석이 기원전 사람입니다. 중국 전한 시기 학자다. 그런 다음에 자문자답하기를 행정이 이 문장과 앞의 문장이 어떻게 다른가? 답. 앞에서는 견을 일으키면 곧 성인할 때 성을 범하는 허물을 부른다는 것을 논했고 앞에 자만하지 말아라. 교만을 경계하는 것과 개 이름을 경계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 라고 자문하고 답하기를 앞에서는 견을 일으키면 곧 성을 범하는 허물을 부른다 라는 것을 논했고 생각 일으키면 견해를 내면 곧 성 깨달음을 부처를 흠집을 낸다 라는 허물. 여기에서는 개 이르면 반드시 치우친 견문의 과실에 빠진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일으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일으키는 게 능사라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러면 그것 역시 또 견해다. 치우친 견문의 과실에 빠진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여섯째, 또 관하는 본체를 다시 드러낸다는 것은 단지 일념이고 공이고 불공이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것만 알고 염이고 공이고 불공이며 유가 아닌 것도 아니고 무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바로 설명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관하는 본체를 드러냄. 두 번째, 여기에서는 일념이 공, 불공, 비공, 비불공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 거는 앞에 두 번째에 1번이 항상 그러함, 2번이 관하는 본체를 드러냄. 그때는 일념이 공, 불공, 비공, 비불공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하는 본체를 다시 드러냄에서는 일념이 공, 불공, 비유, 비무라는 것만 알고
여미, 공, 불공, 비비유, 비비무라는 것은 모르기에 다시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한 거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건 공, 불공, 비공, 비불공, 즉 공, 불공, 비유, 비무 요까지 안 거고 1번, 2번, 2번에서 얘기한 건 그 다음에 지금부터 또 얘기하려는 건 공, 불공, 비비요, 비비무이다. 행정은 설명하기를 앞에선 삼관을 밝혀 차례로 중도간에 나아간 듯하고 표현이 자신감이 없네요. 앞에서는 삼관을 밝혀 차례로 중도간에 나아간 듯하고 여기에서는 일심을 논해 전후 없이 원만히 구족하였다. 앞에는 차례로서 공관, 자, 그 다음에 가관, 그 다음에 중도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는 그런 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앞에서는 계속 행정의 주석입니다. 앞에서는 두 개의 비로서, 아니, 비자, 비유, 빔으로써 소를 타파하였고, 대상을, 상대를. 여기에서는 두 개의 비를 더 해가지고, 비비유, 비비무 등을 타파하니 전후가 서로 기다려 묘하게 둘이 없게 된다. 설명 여기에 대한 또 설명을 여기서는 다시 두 개의 비를 더해 앞에서 소를 파하던 등을 또 다시 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을 다시 한번 더 해서 부정의 부정을 이룬다는 거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다음에 보고 여섯 번째는 그러면 제시만 하는 거예요. 앞에 두 번째 본체를 드러냄도 구체적인 내용은 세 번째에서 본 거죠. 상응을 어떻게 상응하냐. 여기에 본체를 다시 드러냄에서는 이어지는 일곱 번째가 옳고 그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말과 취지를 뭐라고 했죠? 구분한다. 다음에 나오면 확인하면 되고 여덟 번째가 언전과 취지를 가려낸다. 이 두 번째로 재차 본체를 드러내는 건 옳고 그름을 밝힘으로써 끝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말과 취지를 가려낸 것은 곧 아홉 번째 닿는 곳마다 관을 이룬다. 그럼 본체 앞에서 본체를 드러내는 걸로는 닿는 곳마다 관을 이룬다가 안 되나 보죠. 이제 본체를 드러내는다라는 게 이제 앞에는 본래 그러함 1번 본래 그러함을 그래서 모든 수행이라 할 게 다 하나로 귀결된다. 마음으로 귀결된다. 법신이고 반야이고 해탈이고 그래서 이게 본래 법신, 본래 반야, 본래 해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1번에서 다 이야기가 된 거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본체를 드러내. 근데 그걸 또 3단계로 공, 불공, 비공, 비불공 이렇게 3관을 다 갖춘. 그랬을 때 교만하지 않은 거고 결국 아직 뭔가 본다. 게 남아 있다는 거죠. 관이라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또 남아 있다라는 말보다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게으름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4번, 5번 언급이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본체를 드러내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음에 보겠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